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6.17 부동산 대책에서 규제를 비껴간 곳 중 하나가 김포입니다. 하지만 대책 발표 일주일 새 1.88% 가격이 급등하는 등 아파트값이 들썩이면서 추가 규제 지역 지정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데요. 실제 박선호 국토부 차관은 요건이 충족되는 대로 규제 지역으로 묶일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김포 주민들은 규제는 안 된다며 격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자세한 내용 짚어보죠. 정진욱 뉴스원 기자 그리고 박경훈 김포 지역 공인중개사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나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6.27 부동산 대책 이후에 김포 지역으로 수요자들이 몰린다고 하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거래가 활발한가요? 지금 전반적인 실제적인 거래량 자체가 많이 늘어났고요. 정확한 통계는 6.17 이후 한 달 정도 뒤에 7월 중순 정도 되면 정확한 저희가 거래 건수를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매도자분들과 매수자분들이 2주가 지난 시점에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모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샜었는데요. 매도자분들은 우선 내가 너무 싸게 팔지 않았나라고 해가지고 걱정들 많이 하시고요. 매수자분들은 첫 주 정도는 매수세가 굉장히 활발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정도는 규제 지역이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 주변에 그 말들이 많다 보니까 네. 이거를 지금 구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매도자분들도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있고 매수자분도 또한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실제 거래가 늘었다는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네.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세요? 투자 목적이세요? 아니면 실거주 목적이세요? 일단 제가 볼 때 그 6.17 규제 전에는요, 김포는 실거주 위주로 정확하게 실거주 위주로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하셨었습니다. 근데 6.17 이후에 일주일 정도는 지방 투자자라고 하는 그런 관광 버스가 와서 이렇게 투자했던 부분도 일부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를 끼고 사시는 분들이 그 아파트 주변에 작은 금액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나면 그분들은 일반적이지 않고 좀 발빠른 투자자분들이어서 그렇고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는 실거주 위주로 해가지고 시장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투자자 그리고 실수요자도 고르게 김포를 찾고 있다는 설명이신데 이 규제책이 나온 지 지금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김포의 경우 집값 상승 전국 1위로 일주일 새 무려 1.88%가 상승했다고 하는데 이 맞습니까? 그 어떤 근거로 네네네. 이런 일단 제가 알기로는 1.88 증감됐다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률로는 1위가 맞더라고요. 근데 실질적인 절대 금액으로 보게 되면 김포시 자체가 평균적으로 금액이 다른 여타 경기도 시군에 비해서 금액이 좀 저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데 올라간 상승 금액은 적은데 비율 자체가 조금 올랐을 뿐인데 비율로서는 오른 게 맞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수도권 서울 네. 전체적으로 조금 올랐고 김포가 1.88% 올랐다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로 분석하는 거죠? 일단은 비규제류 투자 수요가 몰린 김포시 주택 매매 상승이 6.17 대책 이후에 일주일 만에 오른 걸로 나타났는데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월 20일 기준 김포 아파트 매매 가격이 1.88% 올랐습니다. 전주 0.02% 대비 1.86% 급등해서 전국시도 상승 1위를 기록했거든요. 네. 2위는 세종특별자치시, 3위는 충남 계룡시, 4위는 대전시 유성구, 5위는 충북 청주시 청원구가 됐습니다. 이게 김포 주간 아파트 매매자는 5월 첫째 주 18일 기준이죠. 0.01% 올라서 상승 전환에서 꾸준히 오름세 유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주차별로 5월 넷째 주 0.01% 상승한 후 6월 첫째 주 보합됐다가 둘째 주에는 0.04%로 셋째 주에는 0.02% 유지했습니다. 이후 지난 17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는 넷째 주에는 1.88%로 급상승했고요. 이제 국토교통부는 김포 등 비규제 지역에서 주택 시장이 불안정세를 보이니까 과열 우려가 발생하면 즉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김포시가 조정 대상 지역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는 관측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김포는 이번 6.27 대책에서 정량적 평가 미달로 조정 대상 지역 등 과열 지역에서는 빠진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과열 지역은 공통 요건과 선택 요건 세 가지 중 한 가지만 충족되면 정량적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지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주민들의 입장은 달라요. 안 올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주로 어디가 얼마나 올랐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김포에서는요, 김포 도시철도 라인으로 중심으로 일단 많은 분들이 외지 분들은 먼저 그쪽 지역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김포에서 풍무동을 이제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그 지역으로 보시면 되는데 네. 풍무동의 그 대표 아파트인 그 아파트가
금액으로 제가 6.17 규제 전에는 최근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6억 정도 선에서 평균적으로 거래가 됐었는데요. 네. 그게 6.17 규제 이후에 거래가 된 게 대략 한 4천, 3, 4천 정도 올라가가지고 6억대 중반 정도 거래가 됐던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4천이나 이렇게 올랐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주민들은 굉장히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네네네. 실정이에요. 네네. 국민청원까지 낸 걸로 아는데 네네네. 이렇게 규제로 묶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반발하는 이유는 뭐예요? 일단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24일날 청원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6.17 부동산 대책으로 추가 규제 예정인 김포를 철회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현재는 30일 기준 8,238명이 동의한 상태고요. 모두도 이제 그 청원님께서 얘기한 거는 모두도 기억할 거다. 2005년도에 한강 신도시를 표방하면서 김포 2기 신도시로 지정됐고, 여의도까지 20분, 김포 지하철 확정, 베니스를 모티브로 한 김포의 수로도시라고 세금 감면 혜택까지 나는 한강에 산다라는 온갖 화려한 문구로 지칭하면서 18만이던 김포시 인구를 무려 2배가 넘는 50만 대도시로 올렸다. 하지만 한강 신도시 지정 15년 지금 그동안 서울의 집값은 3배가 올랐는데 입성한 15만 신도시의 절반은 아직도 분양가조차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호소를 했고요. 그래서 30만 명 시민들은 꼬드겨 김포를 분양해놓고 이제는 다른 지역 3배에서 5배 오를 때까지 김포를 오지 않는 효과가 올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분양가에 허덕이는 김포 규제를 검토하는 게 대체 무슨 얘기냐 이렇게 화소연을 했고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김포를 다시 한번 규제하겠다면 좀 백지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었고요. 이기신도 유일하게 GTX 사업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소외 지역이다. 그리고 지금 오른 것은 어쨌든 신도시, 그러니까 아까 패널께서 얘기하신 대로 그 역사 주변으로 올랐지 원도시, 그러니까 구축이나 이런 데는 전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잘 봐야 된다라고 주민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10년째 가격이 그대로인데 무슨 규제냐. 그러니까 어떤 곳은 그동안 김포 자체가 오르지 않다가 이제야 겨우 분양 가격 회복했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주민들의 이런 항변 맞는 말인가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단은 일반화의 오류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특정 일부 지역 몇 개의 아파트를 표본으로 해가지고 오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그렇지 못한 그 아파트들이 더 많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김포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대략적으로 1년에 10,000세대 물량이 계속 그 입주가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그래서 1년에 10,000세대 정도면 10년 전에는 김포 인구가 대략 25만 정도였고요. 10년 사이에 지금 40여만 정도 돼 있고 앞으로 2, 3년에 50만 인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매년 많은 입주하는 아파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매년 그 물가 상승률의 그 상승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아파트 금액 거의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제자리 걸음이 이제 조금 약간 물량이 올해가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17,000세대가 역대급인데요. 그 물량만 마무리된다라고 하면 이제 조금 다른 지역과 좀 키높이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제 조금 올랐다 그래가지고 규제가 또 나온다 하니까 그걸로 인해서 되게 너무 상실감 그리고 이 정부 정책에 대해서 너무 이게 조금 규제 일변도로 가지 않냐라고 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박선우 국토부 1차관이요. 한 방송에 출연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김포와 파주 등 최근 집값이 빠르게 상승하는 곳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시장 분위기를 탐문 중이다. 이르면 7월에 집값 과열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 이 규제 대상 지역이 되려면 기준이 있잖아요. 김포 집값이 현재 상태라면 그 기준에 부합하는 건가요? 지금 당장 6월 달로 봤을 때는 현재는 아닙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앞으로 추이를 봤을 때는 추가 지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네. 보고 있고요. 주택법상 조정 대상 지역 요건은 3개월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의 1.3배를 초과하는 경우이거든요. 김포 집값이 6월 한 달간 주택 가격 변동률이 급격하게 상승하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4월과 5월, 6월까지 3개월치 누적 변동률이 새롭게 반영되기 때문인데요. 더욱이 경기도 지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역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집값이 조금만 올라도 공통 요건을 충족하게 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다만 정량적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선택 요건 3가지 중 1가지 이상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선택 요건은 직전 월부터 소급해 주택 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 경쟁률이 5대1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주택 규모는 10대 1입니다. 그리고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될 경우, 그리고 시도별 주택 보급률 또는 지가 주택
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이거든요. 이뿐만 아니라 추가 정량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국토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정상적 요건 까지 들여다본 후에야 규제 지역으로 지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또 이 확실히 규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했잖아요. 일단 김현미 장관이 29일 한 방송국에 출연해서 김포와 파주에 관련 일부 지역에서는 풍속 효과가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서 상당 부분 규제 지역 조건이 부합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네. 또 김 장관은 앞서 26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서도 김포, 한강, 신도시 등 비규제 지역에서 풍속 효과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 또 김포, 파주 등 두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이상 지역가 나타나면 추가 조치가 가능하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전날인 28일에는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내달 김포, 파주의 조정 대상 지역 가능성을 다시 언급을 했죠. 근데 김 장관 6.27 대책 발표 이후 오히려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6.27 대책이 여러 가지 대책을 담고 있는데 대책마다 시행된 날들이 시차가 좀 있다고 해서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려면 7월 중순에 돼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네. 이를테면 6.27 대책 가운데 규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실거주 요건이 강화나 보험자 이론 이용자 실거주 요건이 부과 등 다음 달 1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갭투자를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이용 제한 강화나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좀 시간 지켜보았는데 김포나 파주 지역은 아무래도 규제 대상 지역으로 지금 현재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이 효과가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설명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이 규제 대책에 대해서 좀 역행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갭 투자자들 때문에 실수요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전세 대출 등을 강화하는 규제책을 냈는데 또 거꾸로 시장에서는 실수요자가 손해를 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와 시장에서 보는 그 실수요자가 다른 건가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갭 투자라는 것이 내 집을 구입,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논란의 소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집을 이제 돈 없으면 이제 구입하지 말라는 거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쨌든 내 집을 구입하는 분들한테 이번 대책을 통해서 추가적인 부담을 드리는 내용은 전혀 없다고 이렇게 정부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전세 대출이라는 것은 전세 보증을 마련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하는 건데 지금까지 이것을 가지고 보증금이 끼어 있고 집을 구매하는데 사용하는 것, 그거를 막겠다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전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통상 한 6억짜리 집이면 전세금이 한 4억 정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돈은 2억 정도 그 집을 사는 필요한데요. 그 2억 원의 돈을 자기 자금으로 조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세 들어가 있는 한마디로 갭 투자를 해서 집을 겪고 있던데,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아까 말한 것처럼 실제로 집을 구입하려고 온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조차 막는 경우라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한데 정부는 이 부분까지도 지금 투기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또 하물며 이런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증명이 된다면 그거는 그렇게 보지 않을 거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좀 논란의 소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렇게 보고 누구는 이렇게 보고에 대한 네. 그 정확한 게 나와 있는데 그것도 지자체에서 그것도 판단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부의 명확한 규제가 명확한 입장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갭 투자를 해서 단계적인 실수요자로 가는 거를 정부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현재는 입장인 그렇습니다. 거죠. 현재는 왜냐하면 투지 요번에 6.27 대책의 목표는 그 갭 투자를 방지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실수요자들이 얘기한 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돈 있는 사람은 집을 구입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온 시점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이제 직접 네네. 그런 사례들을 보실 텐데 네네네. 어떤가요? 현금을 싸들고 와서 집을 주세요 하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거의 대부분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번 정책에서요. 정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 부동산 금액 자체를 가파른 상승을 규제한다는 의도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근데 시장에서 21번째 이번 규제를 받아들임으로써 예전과 제가 현장에서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건 뭐냐면 예전에 정말 실거주로 아니면 정말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정부 정책에 따라서 이 집값이 안정화되면 내가 그거에 맞춰서 자금 스케줄을 운용해서 주택을 구매 또는 더 좋은 보금자리로 내가 이동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갖고 계셨는데요. 네. 이번 21번째 규제책을 나온 걸 보시면서 투자자분들은 당연히 주춤하시겠죠. 근데 실거주자 분들이 이거는 정말로 규제가 아니라 아무것도 하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니냐. 그런 정도로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가 위축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 대책이 네네. 효과를 본다고 할 수 있겠지만 네네. 실거주자조차도 위축되는 대책이다라는 그렇게 설명이세요. 같이 간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일단
21번째 규제가 이번에 강하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에서 정말 강력하게 규제를 한다는 내용으로 나와 있었는데 서울 경기권으로 해가지고 규제 지역을 넓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2주가 흐른 시점에서 서울시장 자체가 안정적이 돼야 되는데 규제 자체 내에서 재건축 그 단지에 대해서 실거주 요건을 강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재건축 아파트에는 그 거의 대부분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실거주 요건이 들어가는 감으로써 주인분들이 다 서울로 들어가게 되고 서울 자체 내에서는 물량 공급 자체가 이 그 세입자분들이 공급이 더 막히게 됨으로써 부족하죠. 전세가는 더 올라가는 그런 아. 상황이 됐고 그걸로 인해서 지금 서울 집값도 더 불안한 상황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시 우리 지역으로 돌아와서 김포 되게 규제 지역으로 묶여질까요? 아니면 당분간은 좀 더 지켜보게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는 상승이 2.8%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계속 정부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계속 보고 있다 얘기하는 네. 거는 결국은 계속 한 번을 발표한 것보다 그 충격을 덜 하기 위해서 지금 미리 예방 주사를 놓는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더 오르면 더 지금 더 혼란이 되니까 지금 일단은 살려고 그러니까 투기자들 살짝 빼려고 하는 그런 일단은 제스처를 보인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또 한각에서는 이 토지 거래 허가제를 주로 땅 투기를 막기 위한 제도인데 정부가 너무 집값 급등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을 해서 좀 너무 확대 해석한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실거주자가 살려고 하는 그런 곳이라면 좀 정부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냥 다 막아버리는 상황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규제 부분에서는 일단은 김포와 파주 쪽이 상당히 오른 건 맞기 때문에 네. 일단 규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좀 추가 대책도 계속 초단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포 규제 네네. 대책 규제 지역으로 묶일 거라고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첫 주에 그 규제를 피해 갔을 때는 이제는 김포가 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그래도 조금 그 규제에 관련해서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지표나 언론상에서 너무나 많이 김포 지역 집값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셔가지고 매도자분들이 첫 주에는 굉장히 그 물건을 걷어들이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규제가 나올 것 같으니 빨리라도 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만간 그 규제 지역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의 이 강경한 입장이 계속되는 만큼 아무래도 네네. 시장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이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네네. 향후 이 김포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김포가 규제가 없었더라면요. 그 올해 가을 정도 그러니까 2020년도에 17,000여 세대 입주 물량이 있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김포에서 자기 집을 팔거나 아니면 세입자로 사시던 분이 새 집으로 이사를 가면서 그 많은 인구의 그 집들의 이동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전세나 이런 물량들이 굉장히 풍부한 상황이었고 세입자분들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주로 거주하시다가 김포 쪽으로 새로 둥지를 이렇게 찾아서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지금 규제가 없었더라도 이 물량이 지나가게 되면 김포시는 10년의 그 물량 공급이 끊어진 상태에서 이제는 안정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기대어서 좀 이렇게 부동산 금액이 약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규제로 인해 가지고 그 속도가 더 가파르게 빨라진 건 맞고요. 약간의 부작용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번에 조정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네. 제가 볼 때 뭐 여름에 규제를 맡게 된다라고 하면 가을 정도 그리고 겨울 전까지는 약간 시장 자체가 보합 또는 약간 하락할 여지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또 지난다라고 하면 김포시 자체에서 물량이 없고요. 신규로 나올 아파트가 현재로서는 없다 보니까 내년 정도는 안정화를 찾고 그다음 다른 지역에 맞춰 가지고 그 물가 상승률만큼 연동해서 부동산 금액이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단기간에는 보합이나 뭐 하락세를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네네.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추가 규제 지역으로 묶인다면 네네. 집값이 안정되리라고 보시는 거예요? 안정이라고 보기보다는 크게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안정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데요. 일부 단지들은 조금 금액이 좀 더 주춤할 수는 있고요. 나머지 단지들은 좀 더 거래가 없는 상황으로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 김포 지역의 부동산 동향을 좀 살펴봤는데요.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일주일 만에 1.88% 급등하는 등 좀 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가 규제로 묶일 수밖에 없는지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